이어서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대장동 의혹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젯밤 늦게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주로 소명하셨나요?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검사님, 임할 예정입니까? 예. 고발장은 왜 전달하셨습니까? 공수처는 각성하라! 공수처는 선거 개입하지 마라! 네, 공수처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구호가 나오네요. 일단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게 영장 청구 사유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기각한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뭐 크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 이렇게 없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체포영장을 한 번 신청을 했었는데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했잖아요, 법원에서. 그런데 곧바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으로 바로 가는 것, 이거는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굳이 꼭 구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소환 일정, 출석 일정을 연기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것 자체가 불응의 과정이 아니라 조율의 과정이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게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 건데 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던 거예요. 이게 영장 청구 자체가 이렇게 되면 승부수가 아니라 무리수 아니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판정패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렇게까지 속도를 낸 것은 되게 이례적이고 기존 검찰의 문법과 공수처의 문법이 좀 다르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공수처 차장, 여운국 차장까지 동원해서 1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소명에 자신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손준성 검사는 나와서 모든 것을 묵비 내지 부인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정적 상황에서 좀 진행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앞으로는 모든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구조화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러니까 김웅 당시 후보자가 조성은 씨에게 건넨 그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 이게 찍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그럼 김웅 의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김웅 의원에 대한 조사도 좀 차질이 생기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현재 갖추고 있는 논리, 증거가 모두 오픈된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좀 탄탄하게 방어 논리를 이제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공수처도 손준성 검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어 논리를 펼칠지를 파악했다는 점은 뭐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얻은 것은 조금 더 변호인 쪽이 좀 더 많은 걸 얻지 않나 싶고요. 결국은 이제 보냈다는 것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작성 과정에서 누구와 함께 모의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어느 시점까지 가까운 시일 내에 될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계속하고 어쩌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가능성. 네,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건 주장이 아니라 사실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는 작성한 적도 보낸 적도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공수처가 지금 시점에서 핵심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손준성이 그 손준성이냐, 이거를 일단 1차적으로 입증을 해야 될 텐데, 그건 일단 김웅 의원의 핸드폰에서 관련 증거가 자료가 남아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손준성이란 동명이인이라도 있느냐, 김웅 의원의 휴대폰에. 그렇지 않다면 아무래도 이것은 그 손준성 검사가 보냈을 개연성은 확실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손준성 검사로서도 조금 방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설령 보냈다 하더라도 자신도 누군가한테 받은 것일 뿐이지 자신이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2차 방어선을 펼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부분에서 소명하기가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개인적으로 유감인 부분은 뭐냐면은 검사와 관련돼 있는 어떤 범죄 혐의가 나왔을 때 검사들은 항상 방어권 주장을 합니다.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근데 일반적인 피의자 수사할 때도 과연 그렇게 보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 휴대폰 압수수색 됐지만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또 얼마든지 포렌식 할 때 변호인이 입회해 포렌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가르쳐 줍니다. 이전에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도 똑같은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과감하게 다 해버리고 그 사람과 관련돼 있는 범죄 혐의 입증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사도 다 하면서 자신들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방어막을 치는 것,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한편으로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다소 남용이거나 아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변호인이 선임이 안 됐다, 그러니까 좀 미루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했거든요. 사실 일반인 같으면 이 논리가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뭐 서초동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변호사를 찾는다든지. 손준성 검사 입장에서 법조인인데 사실 전화 몇 통만 하면 하루 안에 변호인 선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고의적으로 지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실 심증은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나. 김웅 의원은 국정감사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과연 손준성 검사는 그에 상응하는 명분이 있었는지는 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과연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느냐, 요 축이 하나 있고, 다른 한 축은 실제로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 몰랐겠느냐.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가 윤 총장 배우자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 총장으로 이 수사가 향해 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관심사예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모든 이 수사가 정쟁적인 해석을 동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고발장 사주 의혹, 또 대장지구, 이 두 개 다 그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형사 책임 내지는 기소 가능성은 저는 법률가로서는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